사기. 사기 중에 사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기망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기는 우리가 형사에서도 그렇고 민사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사기예요. 사기가 적용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범죄예요. 판례도 가장 많고요. 사기는 우리 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을까?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서 재산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해요. 그러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망. 그럼 기망이 뭐냐? 속여야 돼. 그럼 저 사람이 알았느냐? 기망할 때. 그게 가장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망. 이 사람이 정말 모르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부동산 계약을 했어. 잔금을 치렀어. 아니, 계약금을 치렀어. 중도금 줬어. 잔금까지 계약을 다 했어. 그리고 계약을 했는데 이후에 잔금 중도금을 다 못 줘. 이게 사기 행위인가요? 네? 왜 아니에요? 여기서 다툼. 사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고의로 계약금만 치르고 중도금, 잔금을 치르지 않으려고 했냐가 다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계약금 치렀어. 중도금, 잔금 치를 능력이 이 계약 시점에 있었느냐? 이걸 다투어야 되겠죠.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시기에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었느냐? 이 사람의 모든 경제는 내가 집을 팔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집의 가치가 똑같은 건물이 있는데 비슷한 건물이 있어도 이 가치는 10원이었고 이거는 100원이었다. 아니면 이건 50원이었다. 이랬을 때 이걸 팔아가지고 이걸 과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받아서 나머지 50원 대출받아서 하면 100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대출을 가장 지금 다툼이 많은 부분들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보통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요. 담보대출을 해서 내가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은 봐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기가 된 것. 은행에서는 이 돈이 100원이었는데 만약에 대출을 해줬을 때 가치가 이게 막상 대출하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는 보증금 깔려있고 뭐 해가지고 이게 50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은행은 50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사기는 안 되지만 은행에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기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예민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사기죄는 제일 먼저 재산상의 이득이 돼야 돼요.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느냐,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그 당시, 발생 당시, 사기죄의 발생 당시에 사기의 연금, 취득의 의사가 있으나 불법으로 가져가거나 어떤 이런 행위를 했냐, 적극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기죄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기죄를 한 피의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 이 당시에 고의로 하려고 했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중요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이게 내 담보물이 120억으로 알고 있었다. 근데 이건 100만 원, 100억이지 않느냐. 이거 내가 처분하면 분명히 이거는 다 세금 되거든.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하니까 내가 갈아타려고 그쪽으로 옮긴 거다.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120억으로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제 50억인지 알면서 이게 행위를 했느냐, 요거 가지고 항상 다퉈요. 이게 사기죄가 기본입니다. 그냥 사기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 기본. 그리고 사기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보느냐. 재산상의 이득. 상대방의 그 피해자가 그 당시에 사기의 의사가 있었느냐, 기망할 의사가 있었느냐, 이거. 그걸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기죄에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기의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의 내용의 범죄이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의 보호법이 대립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재산상에 꼭 이득만 가지고 다퉈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재산권에 대한 것만. 근데 사기죄는 굳이 재산상 이득하고 상관없이도 사기죄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국가가 공공의 재산권에 침해됐을 때만 국가가 공공의 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는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 그럼 사기죄 적용할 건 이게 어떤 거냐면, 국가 개인에 대한, 지금 사기는 개인에 대한 건데 공공의 재산, 국가의 재산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도 사기죄를 적용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집행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가가 조세범에 대한 처벌들, 세금은 안 내려고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38기동대 같은 경우 세금, 이런 것들도 사기죄로 처벌을 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다툼이에요. 이랬을 때는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집행하는 조세범이라든가 조세포탈이라든가 뭐 재산을 숨기고 은닉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기, 기망해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것도 이 법익으로 하면, 그대로 하면은 사기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사기죄로 처벌할 거냐? 근데 이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부법이 있다니까. 이건 사기죄에 대한 다른 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조세범 처벌에 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